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회전 운동을 할 때 마찰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마찰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은 서로 미끄러질 때 그걸 방해하려는 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접촉한 물체 사이에 상대 속도가 생기려고 하면 마찰이 없을 때 상대 속도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 마찰력이 작용하고 그 상대 속도가 생기려는 것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 그 마찰력으로 인한 효과는 회전 운동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그리고 병진 운동, 즉 질량 중심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내면 안 되겠죠.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질문 혹은 물리적 의미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겠죠. 이걸 문제별로 풀었으면 이 상대 속도라는 것을 뽑아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혹은 자기도 모르게 하고는 있지만 어떤 좀 애매모호한 상황 혹은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혹은 여러 가지가 겹친 상황에서는 이걸 정확히 알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살펴봤을 때는 회전 운동이 빨라지면 병진 운동이 느려지고 회전 운동이 느려지면 병진 운동이 빨라졌는데 그러면 회전 운동도 빨라지고 병진 운동도 빨라지는 경우 혹은 회전 운동이 느려지고 병진 운동도 느려지는 이런 상황들은 생길 수가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또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경우는 마찰력 외의 외력은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변화시키는 요인이죠. 그런 경우는 지금 다뤄봤는데 그러면 마찰 외에 다른 힘이 있는 경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혹은 이 물체를 가속시키는 어떤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되겠느냐? 예를 들면 빗면 같은 게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굴리면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더라도 이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럼 얘는 질량 중심의 속도를 가속시키죠. 그죠? 혹은 밑에서 올라가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될 거냐? 근본적으로 같을 거냐, 다를 거냐? 지금 시작할 때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렇게 일반화시켜가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같은 상황 혹은 같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이제 물리 선생님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A는 n분의 F 하면은 물리 교과서의 대부분이 끝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사실은 A는 n분의 F 가지고 다 설명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냥 문제 하나에 매몰되고 혹은 그걸 해결하고 풀이를 외워가지고 해결되네? 혹은 자기도 모르게 몇 가지 조합해가지고 풀었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해결이 된다라는 걸 알기가 어렵고 혹은 그렇게 말하더라도 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물리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혹은 사람마다 그 한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일 뿐이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어느 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할 거냐, 혹은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혹은 지금 이렇게 내부에 아령이 있는 것만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바퀴처럼 이렇게 질량이 없는, 그렇게 그냥 가정해 봅시다. 질량이 없는 바깥 테두리가 있는 물체의 경우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원통 면에서 접촉해서 가다가 더 큰 쪽으로 간 거랑 똑같겠느냐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굴러가다가 어느 순간 이 질량은 무시할 수 있는 이 더 큰 테두리로 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될 수도,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그냥 계속 연장선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빗면이 아니라 이렇게 평면에서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여기다가 힘 F를 작용하면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면 휴지 심 같은 거는 이렇게 구멍 뚫려 있어서 여기다 F 작용할 수 있겠죠. 혹은 이게 아니라 질량 중심이 아니라 질량 중심에서 좀 벗어난 위치에 힘을 작용하면 어떻게 될 거냐, 혹은 아래쪽에다 힘을 작용하면 어떻게 될 거냐, 마찰력은 어떻게 작용하고 혹은 회전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거냐,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겠죠. 혹은 막대기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겠지. 그죠? 마찰이 없는 빗면에 있을 때 F를 어디에 작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마찰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죠? 우리가 답을 알아낼 수 없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개념을 일반화시켜 보거나 혹은 그걸 해결해 보려고 어떤 체계를 마련해 보거나 이런 게 바로 물리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까? 혹은 바닥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 거냐? 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혹은 이 녀석이, 구르는 녀석이 원반일 때 하고 반지, 이제 고리일 때 하고 뭐 혹은 원통일 때 하고 혹은 공일 때 하고 이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나 뭐 질량 이런 건 똑같은데 이 구르는 물체가 조금씩 질량 분포가 다르면 어떻게 달라질 거냐? 같을 거냐? 이걸 누군가가 질문을 던져주고 그 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하고 한 문제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보면서 혹은 여러 가지 일반화될 수 있는 상황 혹은 여기서 이걸 보고 나서 그럼 이건 이런 일반적인 결론을 낼 수 있나? 하고 다른 것에 적용해 본 사람하고는 분명히 그 깊이와 폭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혹은 적용력 혹은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분석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그냥 사실 떠오르는 대로 막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떠오르는 대로가 아니라 이미 스트는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그냥 쭉 막 나오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막 공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신기한 질문들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거고 신기한 질문을 하고 거기서 또 나아가고 답은 못 찾을 수 있지만 그런 질문들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반드시 반대의 경우밖에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죠. 혹은 요 구르는 녀석의 밑에 또 다른 물체가 있을 땐 또 어떻게 될 거냐 혹은 밑에가 가속하면 어떻게 될 거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스트가 한 질문들을 문제화시킨 녀석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그 푼 문제들에서 또 추가적인 질문들 혹은 회전만이 아니라 회전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병신운동으로만 변화가 나타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을까 여러 가지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한 문제는 끝내보도록 할게요. 빠이.